안녕하세요, 뼈진 여러분. 지난번 우리 키크사 TV 라이브 할 때 질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때 다 답변 못해드린 부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날 답변 못해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아리 연장은 X방향으로 다리 정렬이 바뀌는데 단축술은 O다리 방향으로 바뀌나요? 좋은 질문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장을 할 때는 이게 안쪽이고 이게 바깥쪽이면 우리 여러분들 종아리 이렇게 보시면 안쪽은 근육이 별로 없는데 바깥쪽은 근육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장을 할 때 바깥쪽 근육이 당기니까 안쪽은 별로 저항이 없고 바깥쪽에 저항을 하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힘을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X자 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고, 근데 지금 이제 단축술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요거를 그냥 이렇게 줄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정렬이 안 변하는 게 디폴트 값인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줄이면서 뼈 모양도 바꾸고 싶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바꿀 수는 있어요. 어쨌든 줄일 때는 그냥 모양 안 바뀌고 그대로 줄어드는 게 기본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I 의료 서비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퀄리티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나와 있는 제품들은 주로 이제 이미지에 가는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회사에도 그런 회사들이 몇 개 있죠. 이게 AI가 영상을 러닝을 해가지고 그거를 판독을 잘 하니까 영상 판독, 뭐 CT나 MRI 보고 어떤 초기 암을 잡아낸다든지 그런 영상 판독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질병에 관한 어떤 텍스트 형태의 질병에 관해서 뭐 설명해주고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좋고, 그 진단 영역에서는 지금 성과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수술하는 영역에서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술도 지금 로봇 수술들을 많이 하잖아요. 정형외과에서도 로봇 수술을 하는 분야가 대표적인 게 인공관절입니다. 그래서 인공관절은 이렇게 로봇을 가지고 로봇암이 뼈를 굉장히 정밀하게 깎고 하는 수술들을 하거든요. 기술적으로는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웬만한 거는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수술을 로봇 수술로 이제 가는 이런 수술을 로봇으로 하기 위해서 그것까지 개발을 하냐 안 하느냐는 또 이제 다른 문제겠죠. 인공관절 할 때 이 관절을 깎는 거는 그냥 이렇게 로봇이 깎아도 되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하는 절골술을 로봇이 절골을 한다. 요거는 좀 아직 갈 길이 멀 것 같아요. 그냥 힘으로만 하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AI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허리나 척추 자세 교정으로 숨은 키가 1에서 2cm 클 수 있다는 말 사실인가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자세 교정이죠, 자세 구부정한 사람들은 자세를 똑바로 펴는 것만으로도 1, 2cm가 커지는 효과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벅지 프리사이즈 vs 종아리 속성, 재활 고통은 어느 쪽이 더 힘든가요? 구별을 해야 되는 게 순수한 재활만 따지면은 허벅지 재활이 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허벅지가 근육이 튼튼하고 강하기 때문에 더 저항도 세죠. 그런 의미에서는 허벅지 재활이 더 힘들 수가 있는데, 종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늘어나면서 피부를 핀이 뚫은 상태에서 얘가 계속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런 연장 통증은 대체적으로 훨씬 더 속성이 더 많이 아프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재활 통증이라고 뭐 구별을 할 필요가 없이 연장 중의 통증이 중요한 거잖아요. 연장 중에 근육 저항이든 뭐 핀으로 인한 통증이든 그 모든 걸 합쳐서 연장 중에 우리가 느끼는 통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평균적으로는 속성 연장을 훨씬 더 많이 아파하죠. 팔 길이 연장을 하면 다리 연장처럼 운동성이 떨어지나요? 턱걸이나 복싱 같은 운동은 예전처럼 가능할까요? 아직 여기에 대한 스터디는 없어요. 스터디는 없는데, 스터디라고 하면 과학적인
방식을 사용한 그 어떤 연구죠. 그런 논문은 없는데, 그런 논문이 없는 이유가 종아리만큼 팔의 어떤 운동 능력이 그 다리만큼 큰 영향을 안 주기 때문이에요. 다리는 우리가 뛰고 뭐 하여간 모든 운동할 때 제일 중심이 되는 기관이잖아요, 몸에. 근데 팔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그런 팔의 운동 능력 회복에 대해서 어떨까라는 연구가 아직 되어 있지를 않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팔은 크게 관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 능력이 운동하면 얼마든지 충분히 잘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용 목적의 팔 프리사이즈가 개발될 수 있을까요? 요거는 제가 이미 제 머릿속에 프리사이즈 팔 연장용 프리사이즈를 제 머릿속에는 디자인을 해놓은 지가 오래됐고, 프리사이즈 회사 쪽하고도 요거에 대해서 개발하자고 만날 때마다 이제 이야기를 해 왔는데, 원래는 제가 2년 전부터 미국 이 프리사이즈 본사에서 저를 초청을 했거든요. 그쪽에 개발팀하고 미팅, 미국 가서 미팅을 하는 걸로 했는데, 제가 2년 동안 계속 못 갔어요. 스케줄이 안 돼가지고. 그러다가 이 사태가 발생을 해서 지금 프리사이즈 자체를 쓰냐 못 쓰냐가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프리사이즈 못 쓰게 되면 제 개발 아이디어를 뭐 공유를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뭔가 이제 다른 개발팀이 있으면 그쪽과 공유를 해야겠죠. 우리가 쓸 수 있는 회사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뭐 개발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 팔 연장에 대해서 굉장히 니즈가 많기 때문에 팔 연장은 프리사이즈가 아니더라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그러려면 또 기계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회사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니즈가 많다더라도 이 전체 어떤 의료 정형외과 산업 전체에서의 그 볼륨으로 보면 이 볼륨이 얼마 안 되는 볼륨이라서, 그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궁리가 안 당기나 봐요. 그런 상태입니다. 운동선수가 십자인대나 발목 부상 당하는 것보다 키 수술 후 복귀가 더 힘든가요? 그 키 수술은 기본적으로는 뼈 수술인데, 늘리면서 주변에 근육이 같이 이 길에 맞춰서 자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십자인대 수술,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봅시다. 십자인대 같은 인대 수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뼈가 부러져가지고 뼈를 붙이는 뼈 수술 있고, 우리처럼 뼈를 잘라가지고 늘리는 수술, 이게 크게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회복이 제일 좋은 거는 뼈 수술이죠. 뼈는 그냥 붙으면 땡이니까. 그래서 뼈 수술은 그냥 붙고 나서, 뼈는 붙으면 이제 얼마나 잘 붙느냐의 싸움이지, 일단 붙고 나면 원래 내 강도하고 똑같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뼈는 붙고 나면 완전한 회복이 가능하다. 그런데 인대 수술은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수술 잘 되고 하면은 그것도 거의 완전한 회복이 가능해요. 근데 뭐 발목 인대라든지 그 무릎의 다른 쪽 인대 뭐 이런데 좀 심하게 다치다 그러면 영원히 완전한 회복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대를 심하게 다치는 게 훨씬 안 좋죠, 뼈보다. 그럼 키 수술은 어떠냐? 키 수술은 인대는 안 건드려요. 인대 손상은 없는데 뼈 건드리죠. 그리고 늘어나면서 주변에 근육이 같이 늘어나야 되죠. 그죠? 근데 그 키 수술을 하고 나면 뼈는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뼈를 얼마나 잘 형성시키느냐의 싸움은 있습니다. 근데 뼈가 잘 형성이 되고 나면 여기는 원래 내 뼈하고 똑같은 뼈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돼요, 평생. 근데 근육은 이게 늘어난 근육이 다시 내가 운동을 잘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또 뼈보다는 더 힘든 문제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옛날처럼 다 되는 분도 있지만, 그런 운동 능력이 완전히 안 돌아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약간의 스펙트럼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